북한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북한은 비밀과 기괴하고 두려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나라로 자주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공포에 빠뜨립니다. 이 나라는 고립된 것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통제 뒤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나라의 완벽한 상태를 정권의 선전으로 듣지만 실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진실, 오싹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밝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은 이 가장 신비로운 나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제15번 강제 노동.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단지 생각을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동을 강요받는 곳을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단지 고립의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진 땅만이 아니라 강제 노동이 가혹하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곳입니다. 완벽한 정권의 화려한 외관 뒤에는 북한이 숨기고 있는 잔인한 노동 수용소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을 정권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 고통스러운 노동에 내몰리는 곳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 는 육체와 정신을 모두 짓밟는 기계와 같습니다. 이곳에는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끔찍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하며 탈출할 수 있는 길도 희망도 없습니다. 수용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을 받지 않으며 자신을 방어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강제 노동 형벌로 이어지는 이른바 범죄는 종종 모호하거나 심지어 터무니없습니다. 말실수, 불충성으로 간주되는 행동 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권의 잔혹한 3대 세습 정책은 개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온 가족을 포함한 무고한 아이들까지 이 끔찍한 나이트메어에 끌어들입니다. 이 수용소 안에서는 죄수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며 거의 먹을 것 없이 살아갑니다.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대신 노동을 강요받으며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모든 것을 결핍한 채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항의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것은 잔혹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북한의 노동 수용소는 단지 착취의 장소가 아니라 정권이 두려움을 심고 모든 저항을 짓밟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곳은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며 생명은 실처럼 연약합니다. 이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전 세계에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북한의 고립된 외관 뒤에는 폭로되고 비난받아야 할 가혹한 착취와 억압의 체제가 존재합니다. 강제 노동의 어두운 그림자는 정권의 두꺼운 통제의 장막 뒤에서 영원히 숨겨질 수 없습니다. 번호 14. 오토 원비어. 대담한 모험에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으로 2016년 1월 오토 원비어라는 이름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열정적인 학생이었던 그가 북한으로의 여행 중에 무엇이 일어난 걸까요? 처음에는 평범한 여행처럼 보였던 이야기가 결국 이 정권의 어두운 폐쇄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흥분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오토는 신비로운 여행지로의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모험적인 꿈으로 시작된 이 여행은 빠르게 끝나지 않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양각도 국제호텔에 머무는 동안 오토는 선전 포스터를 훔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포스터는 바로 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북한에 의해 국가에 대한 심각한 적대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순간 오토는 체포되고 신속하지만 위압적인 재판을 받은 후 15년간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실수 하나가 그렇게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가 감옥에 갇힌 후 시작되었습니다. 오토는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지고 북한의 철저한 통제 속에 갇혔습니다. 그가 북한 감옥에서 어떻게 대우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전 세계적인 분노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이야기는 이 신비로운 땅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뿐만 아니라 자유와 인권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픈 교훈을 제공합니다. 오토의 마지막 날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북한의 비밀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번호 13. 끔찍한 힘을 과시하는 여정.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선전을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 내부 충성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선전 캠페인을 강화하며
강력한 핵미사일 이미지를 국가의 힘과 야망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외딴 마을까지 모든 곳에 붙여진 포스터에는 하늘을 나는 미사일이 그려져 있으며 이는 외국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신성한 방패로 묘사됩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종종 적대적인 세력으로 묘사되며 그들은 끊임없이 북한을 파괴하려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대담한 슬로건과 함께 등장하며 위협적인 세력에 대한 강력한 선언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화력으로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포스터들은 단지 국내의 사고 통제를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은 이를 공공연히 전시하여 북한이 단지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대립에서도 싸우고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주장합니다. 각 미사일 시험, 각 새로운 선전 이미지는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결합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러한 대담한 주장들이 실제로 내부의 갈등과 압박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세계가 이러한 연극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북한의 선전 전술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번호 12. 공개 재판. 북한에서 공개 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정권의 절대적인 권력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정교하게 준비된 전시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충격적인 사건은 2명의 16세 소년이 벌인 사건으로 북한에서만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한국 영상을 본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이게 무해하고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권에게는 정보와 문화에 대한 그들의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재판에서 이 소년들은 고위 관리들 앞에 서 있었고 그들의 동료들 역시 그들의 처벌을 강제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구하거나 방어할 기회가 아니었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공개적인 쇼였습니다. 혐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들려졌고 판결은 군중의 긴장감 속에서 내려졌습니다. 두 어린 생명에게 내려진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이 공개 재판은 개인을 처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권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반항도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외국 영상을 보는 것이나 정권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과 같은 가장 작은 반항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번호 11. 선전을 통한 미국인들의 삶. 북한은 오랫동안 과장된 선전 캠페인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나온 영상은 그 수준을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이상한 영상에서 미국인들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영상은 어두운 과장된 그림을 그립니다. 미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녹은 눈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연의 선물이라고 말하며 눈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순전히 풍자입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에서 제공하는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이 필사적으로 음식을 찾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북한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낫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이유는 믿을 수 없는 내용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과장된 연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하는 동작들, 과장된 대사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는 여러분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북한의 선전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북한의 사람들은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를 진지하게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정치적인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밀리에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영상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고립된 이야기의 내러티브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일까요? 번호 10. 북한에서의 신문, 침묵의 지옥. 북한, 신비한 나라. 그 안에는 충격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신문을 절대적인 통제를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김정은의 엄격한 정권 하에서 이 신문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모든 희망을 짓밟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에 대한 꿈은 종종 무자비하게 깨집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국경경비대와 중국 당국의 밀접한 협력 속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북한으로 되돌려진 후 그들은 처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끔찍하게 느낄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인도적 조직에서 유출된 영상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방에서 수감자들은 고백을 강요당합니다. 그들은 수시간 동안의 끊임없는 질문과 자비 없는 신체적 고문을 겪습니다. 중국에서 피난처를 찾으려던 한 젊은 여성은 왜 탈출했는지, 누가 도왔는지, 그리고 외국 조직과의 연관 여부에 대해 끈질기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단순히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위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신문자들은 사람들에게 정권에 도전할 경우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불행히도 고문은 신문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가혹한 노동 캠프에 보내지거나 비밀리에 처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호 9. 바다 아래 탈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대담한 탈출 시도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탈출은 죽음에 가까운 매 순간을 견디며 한 용감한 사람이 황해를 헤엄쳐 자유를 얻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6시간 동안 잠겨있다 상상해보세요. 어둠과 거친 파도만이 그의 동반자였고 다이빙 수트와 물갈퀴, 기본적인 호흡 장비만을 가지고 그는 군사적으로 감시가 엄격한 비무장지대 DMZ 근처의 물속을 조용히 항해했습니다. 그곳은 적외선 카메라, 무장 순찰대, 고급 보안 시스템이 모든 곳을 감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비범한 용기를 증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이 자신의 국민들에게 심어준 절박함에 대한 깊은 경고입니다. 그 여정은 단순히 탈출이 아니라 삶과 자유, 희망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이 남자의 용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그가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감수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진정 모든 경계를 넘을 수 있을까요? 번호 8. 지옥의 어둠에서의 여정. 가족, 집,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뒤로한 채 북한 탈북자들은 각자의 여정에서 매 발걸음마다 피와 눈물, 때로는 목숨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가혹한 정권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통제의 어둠 속에서 자유의 빛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매 순간은 용기와 인내의 잔인한 시험입니다.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는 추운 겨울밤부터 끝없이 계속되는 국경 경비를 피해 도망치는 과정까지 각 탈북자는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공유합니다. 억압적인 정권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숨겨져 살아야 하며 이곳에서 그들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고 불법 이민자로 취급받습니다. 국경 경비대와 중국 당국 모두에게 쫓기면서 탈북자들은 끊임없이 잡혀서 북한으로 되돌려져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구타, 투옥 또는 심지어 처형일 수 있습니다. 번호 7. 극한의 무술 공연. 최근 북한 군인들의 극한 무술 공연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여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공연은 대규모 야외 경기장에서 진행되었으며 고위 관리들과 군의 엘리트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무술 시범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강력함과 군인들의 절대적인 충성을 확인하려는 철저히 준비된 거대한 장관이었습니다. 무술 공연은 군 문화에서 드문 일이 아니지만 북한은 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모든 동작, 모든 타격, 모든 걸음마다 결단력과 정밀함이 돋보였습니다. 군인들은 단순히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함없는 전사들이며 자신의 이념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연이 특별한 점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선전입니다. 이 행사는 군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의 공개적인 서약이었으며 김정은은 이를 지켜보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치 자신이 모든 동작을 직접 승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인들은 단순히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와 그들이 섬기는 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시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 전달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북한의 강력함은 군사적 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에 있다는 것입니다. 번호 6. 북한 군인들의 종이 타겟 사격. 서방과의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북한은 민족주의와 적대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드라마틱한 선전 장면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USA 라는 글자가 적힌 헬멧을 쓴 종이 타겟을 사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굴복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북한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드라마틱한 영화 스타일로 촬영된 이 장면에서 발사되는 총알마다 도전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듯합니다. 북한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단순히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권에서 영원한 적으로 묘사되며 실제로나 상징적으로 타겟이 되어 북한이 결코 깨지지 않는 요새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틱한 비주얼과 구호를 넘어서 이 영상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전에 의존하는 국가의 암울한 현실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진정으로 영감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부 압박 속에서 단결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일까요? 이는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번호 5. 북한 여성 군인의 가혹한 삶. 북한의 여성 군인들의 삶은 대다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굴욕,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군사력과 충성심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국가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어두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군에 입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북한에서는 군 복무가 의무사항이며 여성들은 최소 7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10대 후반에 군에 입대하여 개인적인 꿈을 포기하고 정권이 세운 이상적인 세계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군에 입대한 후 그들은 가혹한 조건을 겪습니다. 엄격한 규율로 유명한 군대에서 여성 군인들은 힘든 생활 조건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위생조차 사치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여성 군인들이 위생용품 부족으로 개인적인 청결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깨끗한 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여성 군인들은 천조각으로 위생용품을 만들어 사용하며 기본적인 관리조차 받지 못한 채 매일을 살아갑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차가운 샤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녀들은 어떻게 군 복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말입니다. 번호 4. 노숙 여성과의 인터뷰. 동정심의 빛이 드물게 비추는 2층 한 구석에서 노숙 여성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은 이들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상실, 절망, 그리고 가혹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는 실패한 시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탐사 기자는 그녀가 들판에서 조용히 마른 풀을 모으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기를 수밖에 없었던 토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민이 의미 없는 행동 뒤에는 잔혹한 체제가 숨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토끼를 기르는 것은 취미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토끼들은 그녀 가족의 먹을거리가 아니라 군에 기여하는 것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강제로 부여된 과제입니다. 암울한 경제 상황과 강력한 통제 속에서 가장 작은 행동조차도 자유의 상실과 절망을 반영합니다. 그 여성은 기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의 눈은 슬픔과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은 후 거리에서 떠돌며 노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매일 살아남기 위한 투쟁은 끝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고난에 맞서 싸우는 연대기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들판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때 토끼들을 위해 풀을 모았던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결말이었지만 그녀의 죽음을 알게 된 사람은 기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번호 3. 북한의 전력 차단.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은 이제 김정은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번영의 상징으로 세운 80층짜리 타워를 포함한 화려한 고층 빌딩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약속하며 이 빌딩들은 새로운 발전 시대를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전력 차단과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끊임없이 방해받는 삶이 있습니다. 빈번한 전력 차단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일상입니다. 편리함을 누리기는커녕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엘리베이터 정지로 인해 아파트까지 가기 위해 수십 층을 계단으로 올라야 합니다. 가장 현대적인 빌딩에서도 가족들이 어둠 속을 헤매며 촛불이나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는 모습은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낡은 발전소, 자원 부족, 그리고 부족한 관리로 인해 국가의 전력망은 계속해서 고장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세운 고층 빌딩들도 어둠에 삼켜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건설한 화려한 고층 빌딩들은 더 이상 번영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시스템의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것은 쓰라린 교훈입니다. 화려한 외관은 한 나라가 필요로 하는 기초, 즉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층 빌딩들 안에서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깨진 꿈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번호 2. 김동철. 한국에서 태어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그는 극적인 정치적, 외교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거주하며 북한으로 자주 출장을 가던 사업가였으나 2015년 운명적인 여행 중 북한 정부에 의해 예기치 않게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북한은 김동철을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스파이 네트워크에 연루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의하면 그는 군사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탈북자들을 모집하여 기밀을 제공하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북한의 폐쇄적인 법 체계에서는 그의 사건과 같은 경우에 대한 투명성이나 정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동철의 체포는 북한에게 단순한 국가 안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전략적 수단이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외국인 인지를 국제적인 협상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압박을 가하거나 원조를 요구하거나 외교적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김동철은 북한이 세계와 벌이는 정치적 체스게임에서 한 조각이 된 것입니다. 김동철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적인 비극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비밀과 권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의 운명은 물론 다른 외국인들이 북한에서 구금된 채 겪고 있는 현실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정보와 맞서는 데 따른 숨겨진 위험들을 일깨워줍니다. 번호 1. 국경을 넘은 어머니와 딸. 자유의 꿈이 억제되고 억압적인 정권의 강력한 손길에 짓눌린 북한의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무거운 대가를 치른 어머니와 어린 딸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희망과 고통이 엇갈린 눈빛으로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딸과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억압적인 정권을 벗어나려는 꿈을 품었던 것입니다. 기아, 고립, 두려움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곳에서 그녀는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통치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위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고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한 시점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점은 그들의 국경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이 위험천만한 여정에서 운명은 냉혹했고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국경에 가까워졌을 때 경비원의 플래시라이트가 차가운 빛을 비추며 그들의 꿈을 악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붙잡혔습니다. 변명이나 협상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법이 단지 처벌의 도구일 뿐인 곳에서 그들은 살아남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고 다른 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단지 슬픈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현실에 대한 강력한 고발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유를 향한 열망, 많은 이들이 자연적인 권리로 여기는 그것, 이 생명과 맞바꿔야만 얻을 수 있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여전히 세상에 작은 불꽃처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열망은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